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장사는 받기입니까? 아니면 주기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손님이 많이 오기를, 누군가 나에게 이익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장사의 성공은 내가 먼저 손님을 위해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하고 실행할 때 시작됩니다.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작은 나눔이 어떻게 거대한 단골의 물결로 돌아오는지 그 선순환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엇을 나누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 기름때를 제거하는 주방 꿀팁, 직장인들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커피 장비 관리법까지 이런 지식을 무료 강의나 SNS를 통해 알려줄 때 손님들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식을 나누면 커피 원두 판매가 늘어나고 진심 어린 환대는 소개와 단체 주문으로 이어집니다. 진심으로 인사하고 공손한 말투로 손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나눔의 시작입니다. 손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음료는 어떠셨나요? 라는 가벼운 안부가 단골을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지치고 힘들어 있으면 이런 밝은 미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건강관리와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고 그 에너지가 매장에 흐를 때 손님은 그곳을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하루가 길고 지루하지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면 하루가 금방 흐르고 매장엔 활력이 넘칩니다. 먼저 베푸는 삶의 원리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옥립 이립인, 기옥달 이달인. 내가 일어서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일어서게 해주고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남이 뜻을 이루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무언가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의 핵심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먼저 내어줌에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순환은 바로 인이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장사는 짧지만 사람을 향해 먼저 내어주는 장사는 천하의 마음을 얻어 영원할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고 무엇을 줄까를 실행하기 위해 오늘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커피 장비 관리나 레시피 등 내가 가진 지식을 영상이나 짧은 글로 만들어 공유하십시오. 한두 번 방문한 손님에게 요즘 이슈나 음료 취향을 물으며 소통의 물꼬를 트십시오. 우리 집만의 맛있는 음료와 정보를 꾸준히 올려 내가 먼저 손님에게 다가가십시오. 좁은 생각에 갇히지 말고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이 곧 당신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사람을 향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내어줄 때 세상은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줍니다. 먼저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미안함이 고마움이 되고 고마움이 신뢰가 되어 다시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책할 시간에 행동하십시오. 오늘 손님에게 어떤 가치를 줄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당신의 매장은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손자병법 지형편 7. 수십 년 꾸몄다면 그것은 진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졸 여영아 고가 이여 지부심계 시졸 여애자 고가 여지 구사. 병사를 자기 아기로 생각한다면 함께 깊은 계곡을 뛰어넘을 수 있다. 병사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본다면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병사를 자기 아기로 생각한다면 병사가 위험한 지형으로 갈 때 장군이 가만히 있겠는가? 당연히 위기를 벗어나고자 함께 분투할 것이다. 병사를 사랑하는 자식으로 본다면 병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장군도 함께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겠는가? 전국시대 때 일이다. 오기가 장군이 되었다. 오기는 가장 낮은 직급의 병사가 먹는 밥을 먹고 가장 낮은 직급의 병사가 입는 옷을 입었다. 누울 때도 요를 깔지 않았고 다닐 때도 말을 타지 않았다. 본인이 먹을 권량은 본인이 등에 매면서 병사들과 고통을 똑같이 분담했다. 병사 하나가 다리에 종기가 났다. 오기는 친히 입으로 종기를 빨아 고름을 빼주었다. 병사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슬퍼 울었다. 이웃이 물었다. 장군께서 당신 아들에게 그리 잘 대해주는데 어이하여 그리 애통하시오. 어미가 대답했다. 몇 년 전에 그 아비의 다리가 종기가 났을 때도 장군께서 친히 입술로 종기를 빨아 낫게 해주셨다오. 그런 뒤 얼마 안가 아비는 전사했다오. 장군이 또 아들놈의 종기를 빨아주셨으니 이제 아들놈도 곧 죽을 것이라 울었다오. 매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자상하게 돌봐주면 친해져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여 돌봐주면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죽더라도 함께 죽는다. 비록 위험해도 함께 위험을 견딘다. 장군이 병사들을 자상하게 돌봐주면 병사들은 부모처럼 느껴 헤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장군이 병사들을 사랑하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도와주면 병사들은 장군에 대해 신뢰감을 느껴 자신을 맡긴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해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설령 죽게 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생사를 함께하는 진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군은 진심으로 병사를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 우기의 행동을 그저 수완이라고 평가절하하지 말았으면 한다. 만일 그것이 수완에 불과하다고 여긴다면 당신이 스스로 한번 남의 다리 종기를 입으로 핥아서 고름을 빨아보시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병사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없다. 하씨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동환 때 파강 장군 단경 역시 병사를 사랑했는데 병사가 부상을 당하면 칠이 문병을 가서 직접 상처를 감싸주었다. 병경에 주둔하길 10여 년, 단 하루도 요를 깔고 잠을 청한 적이 없었다.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것이다. 그러니 병사들이 흔쾌히 그를 따랐고 사력을 다해 싸워주었다. 중국어에 신선사졸이란 말이 있다. 장군은 몸소 군관과 병졸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니 우리말로 옮기면 대략 솔선수범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고대 병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생하는 군대에서 장군은 반드시 먼저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더울 때 차양을 펼치지 않고 추울 때 옷을 더 입지 않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마차에서 내려 보병과 함께 전투하고 우물을 팠을 때는 가장 나중에 마시고 식사가 준비되면 가장 나중에 먹고 병영이 마련되면 가장 나중에 입실한다. 이런 식의 생활을 그저 한두 차례 혹은 하루 이틀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 수십 년을 매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꾸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령 꾸며서 했다고 하자 10여 년, 수십 년을 그렇게 꾸몄다면 그것은 꾸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것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럴 사람은 극소수다. 하씨는 또 서진 때 파군태수 왕준의 사례를 들었다. 서진이 촉한을 멸하자 왕준은 파군태수가 되었다. 파군은 오나라 국경과 인접했기에 전쟁 준비를 해야 했다. 전쟁 준비를 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니 병사도 백성도 고생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당시를 기록한 문헌에는 생남 다불거, 즉 아들을 낳으면 대부분 키우지 않았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렸다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렸던 것은 중국 역사에서 흔한 일이었다. 인두세라는 것이 있는데 남자의 머릿수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다. 또한 의무 노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남자의 숫자대로 부과되었다. 당신 집에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세금도 늘어나고 노역도 늘어나는 것이다. 한무제는 거두때는 대외정벌로 국고가 바닥났는데 그 당시 상황을 한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무제는 사방 이민족을 정벌하느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백성들이 아들을 낳아 3년이 되면 인주세를 내야 했으므로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져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너무도 비통하다. 독자들은 현대 중국의 시골에서 산화 제한 때문에 딸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역대로 병역과 노역, 그리고 세금 때문에 아들을 낳았으면 죽이거나 버렸다는 이야기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두보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아들 낳아야 좋을 일이 없고 딸 낳는 게 차라리 좋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네. 딸 낳으면 옆집에 시집이라도 보내건만 아들은 전장의 잡초와 함께 흙 속에 묻히나니 두보는 시인이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비참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나 버린다는 소문이 파다하자 왕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첫째, 아들을 죽이거나 버리면 엄벌에 처한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 출산휴가를 주고 노역을 면해주고 세금도 줄여주었다. 그러면 굳이 자기 핏줄을 죽일 필요는 없어진다. 조치가 취해지자 남자 아기 수천 명이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10년, 20년이 흘렀다. 조정의 명을 받들어 오나라를 정벌하게 되었다. 그때 목숨을 건졌던 남자 아기들이 커서 입대할 연령이 되었다. 부모들은 한결같이 아들에게 당부했다. 너희는 엄마 아빠가 낳은 것이 아니다. 왕준 어르신이 낳은 것이다. 어르신을 위하여 열심히 싸워라.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이런 병사를 이끌고 나섰는데 실패할 리 있겠는가? 왕주는 70여 세 고령으로 출전하여 오나라를 멸했다. 위초고 삼국시대는 종원을 고하고 진나라로 통일된 것이다. 우리는 사장이 되면 손 놓고 편해지려고 합니다. 모든 건 직원들에게 맡겨 쉽고 편한 것만 하려 하죠. 하지만 바쁜 피크타임에 사장이 직접 함께 해결하고 허드렛 일까지 말끔하게 해낸다면 직원들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니까요. 행동으로 보여줄 때 더욱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진심에서 나옵니다. 사장이 직원과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직원의 행복을 고민하며 행동하고 손님의 지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만을 바라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손님과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소홀히 대한 손님이 또 방문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멀리 있는 성공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내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